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등교육에서 2021 예비 고1과 고2까지 설명회를 맡게 된 처음으로 연사를 시작하게 된 신희진입니다. 네, 우선 저는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순서는 2023-24 대입 변화 및 준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저는 영어 강사이기 때문에 고등 영어 내신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그다음 고1에서 고2로 넘어가면서 어떤 변화 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영어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 강의 일정과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네, 저는 신희진이라고 합니다. 영어 강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화여대 영어학과 졸업했고요. 현재는 대치 다원교육, 대치 우림학원, 반포 우든지, 분당 이투스, 그리고 제 개인 출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갔었던 학원으로는 스카이드 온라인 영어가 일주일 전에 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치 이강학원, 대치 미래탐구, 그 다음 강남 서초 메가스터디 고등 영어과 이렇게 양력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일을 같이 시작하게 된 같이 모인 선생님들 중에 김미선 선생님이라고 영어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랑은 5, 6년 전에 처음으로 대치동에서 정말 패기 넘치게 대치역에서 저희가 공부방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엄청난 성공 신화를 그런 정말 숨겨져 있는 고득점 학생들, 정말 1등급 학생들 숨어져 있는 공부방 같은 그런 신화를 일으키며 저희가 강남 서초 메가스터디와 그 다음에 스카이디로 옮겨간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새로 시작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만의 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준비, 그래서 예비고 1, 2가 알아야 하는 2024학년도 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변화가 몇 가지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게 아닌 것이 이 부분인데요. 왜 이 부분이냐면 자, 이쪽을 보시면 저희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게 예비 고2에 해당하는 겁니다. 파란색은 방과 후 학교 활동 내용 미기재, 자율 동아리 한 개만 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 명만 기재, 특기사항 미기재, 진로 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 등 이제 생기부에서 웬만한 조항들이 자꾸 미기재 미반영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3, 이 중3에서는 빨간색이 이제 새로 시작되는 그런 반영되는 부분인데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도 미반영됩니다. 그 다음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됩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입니다. 그 다음 개인 봉사활동도 미반영. 그 다음에 여기에 독서나 수상 경력도 다 미반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기부에서 많은 교과 활동을 제외한 많은 외부 활동들이 대부분 미기재 미반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많은 이제 추측과 소문들이 있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폐지된다라는 소문이 많았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폐지는 아니고요. 이제 축소입니다. 축소예요. 그래서 좀 더 교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교과 활동 아닌 외부적인 활동은 웬만한 것이 굉장히 미반영과 미기재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으로 사용해서 수시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내신 교과 과정에 충실한 것 외에는 사실 생기부는 굉장히 단순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부분이 네, 요 부분이에요. 자, 16개 대학 수능이 이제 40% 이상까지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 자, 2022학년도 이후에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게 2022학년도가 내년 고3 학생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비 고3 학생들. 이때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 30% 이상을 목표로 잡아서 2024년까지는 수능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랑 비교과 활동이 중요했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좀 축소가 되고, 그 다음 내신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교과 전형은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수능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과가 좀 축소가 되면서 내신 성적이 훨씬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수능 퍼센트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종합전형이랑 교과전형이랑 수능이 약간 3개로 좀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이 퍼센트가 올라가도 사실은 아직은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전히 60%는 수시로 남아 있고요. 그 60% 중에서도 비교과가 많이 빠지고 교과 과정 위주로 지금 수시를 내는 전형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기부는 간소화되고 교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바뀌는 학교가 기억, 니은, 디귿 순입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별표,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 대학들은 원래 학종 논술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이 학종으로 뽑았던, 논술로 뽑았던 인원이 45% 이상이었는데 이런 학교에게 나라에서 수능을 40%까지 늘려서 뽑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으로 뽑는 게 40% 이상이 되게 된 학교들 중에 상당수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조금 중요해졌다, 10% 정도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빠진 10% 정도는 그 10% 정도는 빠진 10% 정도는 그 비교과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거를 조금 정리해서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우선은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사실 학생 수 감소랑 모집 인원 감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더해서 저는 사실은 이 주변 학교, 고교 블라인드제가 지금 가장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좀 피해를 많이 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고교 블라인드제는 정말 교육열이 높은 도시일수록 그 학교에서 받는 아이들의 내신 성적이 사실은 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예전엔 그게 반영이 되었었던 현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교 블라인드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학교인지 프로파일에서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보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내신을 정말 확실하게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지금 2등급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신을 최대치로, 가장 높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신 및 수능 등급 난이도, 이게 내신이랑 수능을 원래 받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이 학교는 공부를 잘하고 원래 막 스카이 가던 티오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2등급이어도 괜찮아. 어느 학교는 4등급까지 괜찮아. 휘문고는 4점대까지 괜찮아. 이런 거 이제 없어졌고요. 고교 다 제외하고 내신 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등급.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전문가들이 2등급 때까지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아리 및 세트. 자, 지금 웬만한 게 미기재, 미반영으로 반영이 이제 바뀌었는데, 동아리랑 세특이 남아있어요. 동아리는 이제 활동을 기재할 수 있고요. 학교 교내 동아리. 세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인데, 네, 세부 능력 특기사항인데, 요거, 네. 소리가 너무 울리나요? 네. 들고 갈게요. 더 이상 울릴 곳이 없어서.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세특은요, 세부사항 특기 능력,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어서 요거는 교과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보시고 기입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과 과정 외에서 기입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얘가 뭐 교과 그 상을 받았다든가, 뭐 수학 1등을 했다든가, 뭐 영어 전교 1등을 했다든가, 아니면 국어 전교, 그래서 교과 상이 기입이 되고요. 수업 시간에 했던 발표 같은 것들이 기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공교육 강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해서 세특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잘하게 막 이렇게 생기부 적으려고 막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도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의 변화는 우선 수능 비율은 40%까지 늘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선택형 수능은 올해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약대, 의대가 늘어나고 코로나,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 한 해는 정말 자기 관리가 잘 되는 학생들이 완전한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대거 정말 없어진 한 해였어요. 성적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혼자 공부가 가능한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가고 체계적인 틀 안에서 본인만의 스케줄을 만들어가는 반면에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2등급을 사이에 두고 1등급과 3등급이 큰 차이를 보였거든요. 이거는 재수학원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학원이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문 닫을 때 대형학원, 재수학원 위주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재수생도 다른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계속 재수생, 삼수생이 중첩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 수능 비율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수능의 경쟁률은 계속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 아셔야 될 사실입니다.